기본적으로 영종도로 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제공항 중에서는 가장 큰 국제공항이죠. 우리나라 국제공항 중에서 지금 여기가 영종도 국제공항이 가장 우리나라 중에서 규모적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부산에 가보면 김제공항이 있죠. 김해공항. 그 김해공항이 지금 상당히 크죠. 그리고 나중에 또 확장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배후를 보게 되면, 물론 영종도는 인천이라고 하는 광역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가 인구 한 250만을 가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서울을 또 배후로 끼고 있죠. 서울이 1000만이고,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서울, 그리고 경기도 포함하면 거의 한 2500만에 가까운 인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또 어디다? 이 영종도 국제공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현재 부산이 인구 한 350만 정도 됩니다. 350만이라고 하는 인구와 창원과 마산과 그 주변 일대에, 그 경상도에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주변 일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영남권 국제공항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는 영종도 국제공항, 그다음에 경상도 쪽에서는 뭐예요? 김해공항. 그리고 이제는 지금 막 이제 상상 뜨고 있는 지역 있죠? 그 다음에 그 어디가 될까요? 전라도권에서 바로 새만금 공항이에요. 이 새만금 공항은 새만금 공항과 나중에 김해공항과 그다음에 영종도 이 국제공항은 어떻게 이 세 개 라인으로 우리나라 삼각구도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영종도 국제공항이 있고 여기 인천에 보면 항만 있단 말이에요. 인천항이 있잖아요. 인천항이 있고 지금 좀 김해공항 있잖아요. 김해공항도 보면은 부산항이 있죠. 부산 북항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새로 신항이 있어요. 신항. 응? 그 신항이 있는데 거가대교 들어가는 입구에 거제도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에 그 신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항을 끼고 그러니까 항만을 끼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공항을 끼고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배후가 개발이 많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우리 새만금은 어때요? 새만금은 마찬가지로 지금 공항과 새만금 공항, 그 다음에 항만 있죠? 항만을 두 개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국제공항만 있는 곳보다는 항만과 끼고 있으면은 연계돼서 그 주변 개발에 있어서 엄청난 개발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냥 공항만 있는 거는 양양국제공항, 그렇죠? 양양국제공항 거기는 양양에는 그 공항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시설의 연계가 좀 많이 안 되죠. 물론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그 무역항도 있긴 한데 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공항으로서만 이렇게 한계가 있고 또 항만으로서만 또 평택항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평택항, 물론 항만을 주변으로 해서 개발 많이 됐죠. 그렇지만은 영종도 국제공항이라든지 김해공항 주변처럼 그렇게 크게 엄청난 개발을 불러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청주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긴 하지만 다 보면은 공항만 따로 있고 항만만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이 배후지 개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이 동네는 나중에 그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시너지 효과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하나보다는 어때요? 둘이 더 엄청나죠? 여러분들 이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와 두 개가 묶여서 연합이 돼버리면 배가 됩니다. 뭐가 되냐면 한 놈이 있을 때는 하나지만 하나가 돼서 두 개가 묶어서 배가 되면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왜 두 개에서 배가 되니까. 자, 그러면 뭐냐면 한 놈보다는 두 놈이 엮어지면은 네 배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공항과 항만이 있음으로 해서 당연히 영종도, 오늘날의 영종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김해공항이 들어왔고,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 공항 주변으로 해서 엄청난 개발 역사가 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삼각구도를 가지고 있는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이런 동네는 이렇게 세 군데이지만 영종도와 이쪽은 영종도는 먼저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김해가 따라가죠. 그 다음에 앞으로 따라갈 곳은 어디냐? 새만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 새만금은 어린애 땅이죠. 사실 투자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적긴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앞으로 영종도를 보면서 앞으로 김해공항을 보면서 새만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 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영종도에 옛날에 배 타고 들어가서 땅에 투자를 했거든요. 옛날에 그 땅 보러 갈 때 배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들어가서 땅 볼 때만 하더라도 이 땅이 뭐 정말 될까?
정말 그랬었는데 오늘날에 이 영종도가 탄생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엄청나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영종도 보면 여기가 용유도라고 여기 섬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원래 이게 섬이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영종도에 섬이 있죠? 여기 섬이에요. 백운산 끼고 있고 산자라. 그리고 일부 여기 조금 이렇게 있고. 요게 이렇게 있었던 섬들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매립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인천국제공항터미널에 들어간 자리는 매립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매립된 지역은 한 요 정도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매립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일부. 그 다음에 여기 일부. 다 이렇게 매립이 되고. 여기가 이제 섬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섬이었고, 섬과 섬 사이를 매립을 해서 오늘날의 영종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온다라고 하면 새만금도 매립을 해서 앞으로 엄청난 개발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영종도를 지금 보면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영종도라는 섬에서 이 영종도를 공항이 이제는 이 국제공항이 여기 들어갔죠. 하나가. 먼저 들어갔죠. 그리고 먼저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여기 이 고속도로가 하나가 바로 영종도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었어요. 그때 대부분이 원래는 시작할 때 먼저 도로가 하나가 들어가서 그 다음 개발을 시키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주변이 더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도로를 더 뚫잖아요. 확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야. 우리가 새만금을 보면 새만금 남북 1, 2, 3축 있죠? 그러니까 남북 1, 2, 3축 도로는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한 시작점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한 시작점이지만 새만금이 더 개발이 되면 거기서 또 뻗어나오는 지선들이 많을까 안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그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자, 봅시다. 도로망만 보자고.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이 영종도가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하나 들어왔죠? 그러면서 뭐 신도시, 영종하늘 신도시 뭐 군데군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자꾸 개발이 좀 더 가속화가 되고 더 많은 개발 계획이 잡히니까 이 도로 하나만으로는 약하다. 그래서 뚫은 게 어떻습니까? 제2 경인고속도로는 인천대교 아니에요. 얘가 지금 이 인천대교가 송도로 연결되죠? 송도에서 지금 영종 IC까지 연결되는 게 어떻습니까? 제2 경인고속도로 일환으로 연장선으로 연결되는 인천대교예요. 이거 타고 나면은 나중에 제2 경인고속도로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뚫려지면서 조금 더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이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이게 쭉 보니까,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자, 이렇게 있죠? 이거는 동서 1축이고, 이거는 동서 2축이고, 동서 3축이네? 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 있죠? 여기는 제3연육교라고 해서 2020년도에 착공해서 2025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요게 지금 남청라 지구하고 현재 지금 영종 하늘도시하고 연결시키는 다리가 생겨요. 이게 도로가 생깁니다. 이게 첫 번째 1연육교고 그 다음에 2연육교고 그 다음에 요거는 3연육교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이 세 개가 들어와서 어디입니까? 영종도로 이제는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가운데, 밑에. 자, 그러니까 여기 이쪽 북인천 쪽이 만약에 군산 쪽이라고 하면은 이쪽은 김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부안 쪽에 해당이 된다. 그 부안 쪽에 해당이 되는데 보니까 여기가 뭐예요? 송도 아니에요? 송도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쪽은 이제 새만금 매립한 지역이잖아요. 새만금 매립한 지역처럼 영종도 매립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도로가 세 개가 뚫리면 앞으로 이 개발은 더욱 더 가속화가 될까 안 될까요? 가속화 되죠.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가 신도라고 하는 거고 바로 위에가 여기가 강화도예요. 인천 강화도. 알겠어요? 이렇게 쭉 뻗어나가잖아요. 뻗어나가는데 여기가 위에가 강화도라고. 지금 보니까 이 신도까지 이 도로가 뚫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강화도까지 뚫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연육교, 그 다음에 2연육교, 그 다음에 3연육교죠? 그 다음에 여기 영종도에서 신도까지 연결되는 것을 연도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과 섬을 연결시켜주는 도로를 연도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연도교와 함께 또 강화도로 연결시켜주는 연도교가 완성이 되면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자, 영종 강화 연도교는 문재인 정부 대북 분야 핵심 과제인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조선과 직결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북한 개성과 해주까지 연결되는 도로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도로가 조금 더 가속도가 높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과의 교류 활동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 도로가 더욱더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로 시작했던 놈이 늘어나고 4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 당연히 영종도가 폭발하는 거죠. 맞죠? 이게 폭발하는 것도 폭발하는 거지만 여기서 폭발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핏줄이 축 펴지죠. 그러니까 여기 송도라든지 여기 청라지구라든지 여기 인천까지도 영향력이 여파가 또 생기는 거예요. 부분들이. 이 도로 하나가 이 도로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을 더욱 키울 수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도로로 인해서 또 개발이 확장이 또 되면서 송도라든지 주변 영향까지도 또 다시 한번 미치는 그런 영향권이 생기고 또 더불어서 또 밑에 하단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 무의도라고 있어요. 무의도. 여기가 밑에 보면 영종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하단에 보면 무의도 바로 옆에 실미도라는 게 있어요. 혹시 옛날에 실미도 영화 보셨어요? 거기가 여기에요. 그 영종도 바로 옆에가 실미도라고, 이분들이. 그 실미도가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도로망을만 보더라도, 이게 하나에서 시작이 됐지만, 어떻습니까? 인천대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청라로 들어가는 이 대교, 그 다음에 강화도로 연결되는 연도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실미도 연결되는, 이쪽 무의도로 연결되는 또 연도교까지. 앞으로 5개가 확장이 됨으로 해서 그 연계가 돼서 영종도는 더욱더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새만금도 그러니까 지금 남북 1, 2, 3축은 어떻게 보면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한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제 시작인 거죠, 분들이. 이 도로가 개통이 되는 거는 바로 이 영종도로 따지면 요거 하나 개발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하나가 개발되면서 더 필요했기 때문에 도로가 막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럼 이 도로망들이 앞으로 5개 정도가 더, 이 영종도를 주변을 미치는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또 연결되는 게,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뭐가 들어와요. 이게 인천공항철도잖아요. 지금 인천공항철도가 하나가 있어요. 인천국제공항 들어가려면 인천공항철도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 향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성남역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부평역 있죠? 부평역이 7호선 아닙니까? 그 7호선이 연장이 돼서 성남역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이 돼서 어디냐면, 이 북인천, 여기 들어가는, 영종도 들어가는 입구, 초입구까지 이 7호선이 연장이 돼서, 그 다음에 인천공항철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7호선을 이용을 해서 향후에는 인천공항철도까지 연계가 돼서 영종도 들어갈 수 있는, 전철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열리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제2공항철도 있죠? 제2공항철도가 여기 보면은 인천이 있어, 인천역. 여기 1호선 인천역 있잖아요. 인천역에서 영종도까지 바로 연결시켜주는 제2공항철도가 앞으로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위쪽에서 들어가는 게 생기고 또 아래쪽에서 또 들어가는 거고. 자, 이게 또 뭘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보니까 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군산 쪽에서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철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요 밑으로 또 철도가 또 들어가잖아요. 지금 김제 쪽에서. 그러니까 계속 필요에 따라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것들이 계획이 추가가 되면서 더욱 또 계속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니까 그 내부 용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내부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보면 영종의 자기부상열차라고 있어요. 현재 자기부상열차가 여기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이렇게가 여기까지 마시안 해수욕장 근처까지 자기부상열차가 이미 뚫려져 있어요. 타보셨나요? 안 타보셨죠? 한번 타보세요. 나도 안 타봤어. 근데 이 자기부상열차가 나중에 이렇게 연결돼서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로는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부상열차가 바로 이 영종도를 한 바퀴 순환하는 그 열차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새만금 보면은 새만금 내부용지 있잖아요. 이 내부용지에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순환열차가 앞으로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순환을 하는, 그러니까 내부용지를 따라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철도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인천공항철도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 순환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제2공항철도 있죠? 제2공항철도하고 나중에 연계해서 인천발 KTX는 나중에 경부고속철도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경부고속철도 타고 어디로 와요? 공항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게끔 루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분들이. 응? 여태까지는 뭐 이게 바꿔 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케이스 부산에서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바로 그냥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앞으로 영종도공항이 생긴다. 이분들이. 그리고 철도가 생김으로 해서 더욱더 이 영종도는 개발이 많이 될까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자, 이렇게 자, 뭐든지 있잖아요. 이렇게 철도망, 도로망, 그 다음에 항만, 공항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개발 여건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죠? 그런 거야. 민간 기업, 외국 자본. 자, 보니까 잘 보세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보면은 파라다이스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인천공항 바로 밑에 하단 쪽에 있는데 여기가 인천공항이거든요.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가장 먼저 생긴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게 그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하는 그 호텔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이 있어요? 아, 좀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공항만 가지 마시고 그냥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하룻밤 묵어. 거기서 하룻밤 묵고 가세요. 그냥 거기서. 그 경험을 좀 해보시라고. 의리리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의리해요. 이게.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 시티가 이게 1차로 개장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2018년도까지 9월 달에 현재 2차 개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역에 인스파이어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2020년도에 완공을 합니다. 올해 착공을 해서. 여기에 왜 여기가 들어가냐면 여기가 인천국제공항 어떻습니까? 1터미널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2터미널이 있잖아요. 2터미널이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터미널이 어떻습니까? 4활주로 건설하고 여객처리 용량을 늘려서 터미널을 더 확장을 시켜요. 더 크게. 그러니까 이 터미널하고 근처 가까운 지역에 카지노 리조트를 또 만든 거예요. 앞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에 뭐냐면 인스파이어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이제 앞으로 2022년도면 개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지노 리조트.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런 어떤 이렇게 영종도 안에 공항을 끼고 전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지역에 뭐가 들어가냐 봤더니 복합 리조트하고 카지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예상을 해보면 앞으로 새만금은 어떨까요? 새만금 또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카지노 리조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 또 보니까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이게.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또 위쪽에 보면은 미단시티라고 있어요. 요즘에 미단시티 막 분양 한참 하고 있는데 미단시티에 보니까 인천도시공사가 자체 사업을 통해서 시저스 복합 카지노 리조트를 2022년도에 개장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디냐면 그 부분이 여기가 미단시티 요 지역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인천공항고속도로 들어오는 바로 초입 있죠?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어떻습니까? 파라다이스 시티,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 그 다음에 미단시티 이렇게 이 세 개가 지금 복합 카지노 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있다. 2022년도면은 이런 카지노 리조트 사업부가 많이 들어오고 또 지금 또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들 이게 다 이제 외국 자본들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런 거 카지노 리조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한상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한상 드림 아일랜드 있죠? 요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를 타라서 그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일부 이 섬을 조금 몇 개 두 개 섬이 있는데 섬을 끼고 이렇게 매립을 해서 한상 드림 아일랜드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한상 드림 아일랜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제공항 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쇼핑 연구소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부지가 조성이 되면서 들어오게 돼 있다. 이분들. 여기는 카지노는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 쇼핑 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대 그 지금 보면은 100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빨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하단에 아까 여기 실미도가 있고 무의도가 있다 그랬죠? 그 실미도에 보면은 최근에
그 발표가 된 게 뭐냐, 무이 솔레 복합 리조트 개발. 이게 1.5조 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관광지구 지정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복합 리조트 사업부가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럼 여기하고 한상 드림 아일랜드에는 복합 리조트 사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카지노 사업부와 카지노 리조트와 복합 리조트가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영종도에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새만금에도 이런 어떤 리조트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뭐 호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호텔들. 왜냐하면 당연히 국제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이 호텔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조트 내에도 당연히 호텔이 있는 거고, 당연히 다 여기 다 호텔 다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카지노 리조트마다. 그리고 또 호텔이 다 있고, 그리고 요 주변에 인천국제 여기 송도에도 호텔 많이 있고, 이렇게 연결된 청라지구에도 호텔 많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연계해서 부분들이 연계해서 개발되다 보니까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뭐 송도뿐만 아니라 송도도 엄청난 개발 계획이, 사실 송도만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잡아가지고 개발 계획을 잡으면. 근데 그게 바로 이게 영향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이 송도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습니까? 부안에 해당이 되는, 부안에 해당이 되는 송도 신도시와 비슷한 급수로 앞으로 향후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망들을 통해서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자, 새만금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냐면 새만금 개발공사가 추진이 돼서 도로를 뚫고 바다를 매립하잖아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는 뭘 채워 넣을 거 아니에요. 채워 넣으면은, 잘 되네. 그러니까 더 많은 SOC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동서 1, 2, 3축이고 남북 1, 2, 3축은 이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추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 영종도는 이 도로 하나로 갔는데, 새만금은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으로 한단 말이에요. 도로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시작점 자체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앞으로 어떻습니까? 앞으로 영종도보다도 훨씬 더 급수가 높은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다? 새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새만금보다도 훨씬 더 크게 우리나라 100년을 앞두고 100년의 어떤 경제 살림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만금만한 데가 없다. 그리고 이 새만금은 바로 공항과 일단은 기초 체력인데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동서 1, 2, 3축, 그다음에 남북 1, 2, 3축 이 도로를 근간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이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보면니까 다 어떻게 돼요? 외국 자본들이에요, 다. 민간 자본이 있고 외국 자본이 있는데 지금 그 어떻게 되냐면 새만금은 올해 한 9월 달쯤에 어떤 새만도 개발 공사가 들어오죠?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되니까 이제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또.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여기저기, 응? 여기저기. 응? 그게 바로 이제 어떻습니까?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땅값도 이제 올라가는 상승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행기가 딱 타고 올라가다 한번 상승세를 탔는데, 탄 게 어디냐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된 시점에서 한번 탔어요. 타면서 좀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응? 가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과 함께 이거는 날아간다니까, 이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상승 속도하고는 여기하고는 기울기 자체가 틀려요. 이 부분들이. 응? 왜? 새만금 개발공사는, 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있잖아요. 그냥 기대 심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새만금 개발공사는 실질적으로 개발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계기가 되죠? 진짜 새만금이 개발되는구나, 이제는. 지금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사인을 몰라. 새만금이 앞으로 결국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어떻습니까? 그 먼 새만금에 투자를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멀다 그러면 제주도가 더 멀지. 제주도 땅값은 많이 안 올라갔어요? 중요한 거는 돈 되는 땅이 중요한 거지 가깝고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그래서 사람 생각이 바뀌세요, 여러분들. 왜 그 멀리다 투자해? 수도권에다 투자하지. 아니, 수도권이 돈이 되면 수도권에 투자하는 거고, 부안이 돈이 되면 부안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들 가서 살 것도 아니잖아요. 네. 평택 가까운 데 투자한다고 평택 가서 살아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돈이 되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다. 투자의 원칙, 그분들은. 근데 앞으로 돈이 되는 지역이 어디다?
새만금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